자, 우리 470번. 자, 다각형 내각의 크기 합 위에 공식 써져 있죠? 자,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다 알고 계셔야 돼요. 아시겠죠? 요거 한 개만 정리 다시 한번 하고 넘어갑시다. 자, 미안해요. 공식 정리 해주는 동안 자, 켜지는 동안 우리 앞에 정리할 거. 자, 대각선부터 공식 정리 좀 합시다. 대각선부터. 자, 한 꼭지점에서 대각선 문제부터. 자, 첫 번째. 자, 한 꼭지점에서 대각선을 그었을 때 몇 개 그을 수 있나 해서 담이 몇 개 그을 수 있죠? n 생각해야 돼. n-3 그래, 외우자. n-3이요. 이제 들어올 때마다 이제 선생님이 질문하신대. 자, 두 번째. 자, 대각선의 총 개수 정리할 거야. 대각선 총 개수. 총수. 자, 대각선 총 개수는 아까 소정이 얘기했지. 자, 뭐였죠? 2분의 n 곱하기 n-3 그렇지. 요거 그대로 사용할 거야. n 곱하기 n-3이 대각선 총수였어. 자, 세 번째. 세 번째는 한 꼭지점에서 대각선을 그었을 때 한 꼭지점에서 대각선을 그었을 때 생기는 삼각형 개수. 이걸로 우리가 내각의 크기의 합을 정리했었어. 삼각형 개수가 위에 나와 있는 공식처럼 삼각형이 n-2개 나온다고 설명을 드렸어요. 네. 네 번째 공식은 오늘 할 건데, 자, 내각의 안쪽에 있는 내각의 크기의 합. 요거 내각의 크기의 합. 저거는 이제 삼각형은 사각형은 얼마, 오각형은 얼마 이렇게 하고 정리를 다 했었죠 우리가. 얘는 대각선이 없으니까 내각의 크기 합이 180도. 사각형은 한 꼭지점에서 대각선을 그으면 삼각형이 두 개가 나오니까 180 곱하기 2 이렇게 하기로 했어. 정사각 공식 생각 안 나면은 이렇게 그림을 그려도 되겠지. 한 꼭지점에서 대각선을 그리면 삼각형이 3개 나오니까 오각형은 이렇게 해서 정리해서 공식이 나오게 되는 거라고 그랬어. 내각의 크기의 합은 180에다가 우리가 삼각형 개수인 n-2를 곱해주면 된다. 됐죠? 마지막 선유 5번. 자, 우리가 외각의 크기의 합을 배웠습니다. 외각의 크기의 합은 어떻게 된다 그랬죠? 그렇지. 항상 360도가 나와야 된다 그랬어. 삼각형, 사각형, 오각형, 육각형 상관없이 항상 외각. 근데 외각은 두 개가 있었는데 한 개씩만 계산했을 때 360인 거지. 이것만 주의해주면 될 것 같아. 자, 470번. 자, 470번부터 유형별로 하나씩 풀어봅시다. 자, 470번 한번 풀어보세요. 470번 다 푼 사람은 제일 밑에 거 470번 다 푼 사람은 제일 밑에 거 473번을 한번 풀어볼게요. 좀 헷갈리면 안 돼. 이거는 한 꼭지점에서 긋는 대각선의 개수잖아. 삼각형 개수가 아니잖아. 우리는 삼각형 개수에다가 180을 곱하는 거야. 한 꼭지점에서 긋는 대각선 개수는 저 위에서 n-3개라고 그랬죠. 다시 정리해 주세요. 공식 잘 생각하면서 정리.
딱 그 문제만 딱 나오는 게 아니어서 그래. 앞에 것까지 다 알고 있어야 돼. 관련돼서 나오니까. 잘했어. 맞아. 감히 이래서 틀려. 자, 위에 거는 대각선 개수라고 했지 삼각형 개수라고 안 했어. 삼각형 개수에다가 180을 곱하는 게 내각의 크기의 합입니다. 그런데 걔는 안 되죠. 걔는 삼각형을 세면 안 되죠. 왜냐면 한 꼭지점에서 대각선을 그었을 때 생기는 삼각형으로 정리하기로 했잖아요. 소정이. 근데 그거는 내부의 한 점에서 했잖아요. 여기 360도 빼면 되는 좋은 방법이고. 잘했어요. 네. 자. 간단한 건데 이렇게 헤매고 있죠? 아니 마지막 게 또 틀렸는데요. 아니야. 그 삼각형이 내각 크기의 합을 구하라는 게 아니에요. 자꾸 그림만 보고 푸시는데 팔각형의 그냥 내각의 크기의 합을 구하라는 거죠. 결론은. 근데 이제 그 삼각형을 이용해서 풀라는 건데 자 473번 다 잘했어. 그런데 자꾸 이제 말장난에 빠지면 안 돼. 함정에 빠지면 안 됩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자 여기서는 그림을 안 그려놔도 되는데 그림을 그려놓은 이유는 자 그냥 팔각형만 그려놔도 돼. 그리고 팔각형의 내각의 크기의 합을 우리가 구할 때 자 팔각형의 내각의 크기의 합을 구하려면 자 옆에 옮겨오면 팔각형일 때는 자 내각의 크기의 합 구할 때 삼각형의 개수가 n-2개라고 그랬잖아요. 생기는 게. 자 그럼 원래는 한 꼭지점에 이렇게 대각선을 그었을 때 생기는 삼각형으로 정리를 해야 돼요. 그러면 삼각형이 예주 6개 생깁니다. 맞죠? 자 그러면 팔각형의 내각의 크기의 합을 180 곱하기 8-2 6 곱해가지고 계산하면 돼요. 간단하게. 근데 여기에서는 요거 하는 게 있었어요. 그냥 이렇게 풀어도 되는데 굳이 그림을 이렇게 그려놓고 이 삼각형을 이용하래요. 그 문제야. 이 삼각형을 이용해서 계산하래. 그럼 결론은 답은 이건데 그럼 얘를 이용해서 어떻게 정리하냐. 여기서는 삼각형이 8개가 있어요. 그러면 삼각형의 선이야 내각의 크기의 합은 180도잖아. 맞죠? 곱하기 지금 삼각형이 8개니까 곱하기 8을 해줄 거야. 그런데 삼각형의 각을 하나하나 이렇게 다 이걸 다 계산한 거잖아. 자 이렇게 하나하나 다 계산한 건데 우리는 이것 중에 뭐만 필요한 거냐면 사실은 여기를 다 삼각형을 다 계산한 거예요. 각을 계산할 때 180 곱하기 8을 했다는 건 이 안에 있는 삼각형의 각을 다 계산했다는 거예요. 그쵸? 근데 우리가 필요한 각은 이 안에 있는 내각만 필요해요. 이것만 계산할 거예요. 맞죠? 그러면 필요 없는 거 안쪽에 건 빼줘야 되겠죠? 예주 이해되나요? 오케이. 그럼 안에 있는 거 요거 동그랗게 돼 있는 이 각들을 다 더하면 몇 도가 될까요, 예주? 360도. 그래서 여기서 360도를 빼서 요 삼각형으로 문제를 풀어봐. 이렇게 정리한 거야. 오케이, 마무리. 계산 틀린 사람. 자, 옆에 있는 각도 구하는 거는 밑에 거 2개만 하겠습니다. 476번, 77번. 476번하고 477번.
7번만 풀고 넘어갈게요. 안 푼 거는 숙제입니다. 혹시 시간이 되면 풀어도 되고요. 계산이 틀렸는데 맞나? 뭐지? 왜 계산이 틀렸을까? 수만도 계산이 틀려가지고 공지 다시 476번. 다 더한 값이 틀린 것 같아. 계산한 게 틀렸는데? 다시 뭐가 안 보이는데? 그렇죠. 다시 한번 다 숫자들을 다 더하는 게 해볼까요? (460) 476번하고 77번하고 77번도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오케이. 자. 자, 다 푸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옆에 단원 넘어가겠습니다. 478번이요. 478번. 오케이. 잘하셔서. 자, 외곽의 크기는 항상 360도가 된다고 했어요. 자. 간단하네. 첫 번째 478번 대표 문제로 풀겠습니다. 사각형의 외곽의 크기의 합은 항상 360도입니다. 네, 478번하고 479번하고 두 문제만 할게요. 밑에 79번.
자, 그 다음 유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유형은 조금 활용된 유형이어가지고, 자, 안으로 각이, 자, 다각형이 그려져 있는데 안으로 각이 돼 있는, 바깥으로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라 갑자기 각이 안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바깥으로 연결된 각이 돼 있는 거는 위에 이제 풀이 도움말이 좀 있긴 한데, 이렇게 다각형, 우리는 기본 다각형을 만들어야 돼서 이렇게 다각형 보조선을 그려서 다각형이 되게 보조선을 만들어 주시면 돼요. 자, 그럼 제일 밑에 있는 문제는 사실 보조선이 2개 필요하겠죠. 제일 밑에 있는 문제는 선을 연결해서, 자, 이렇게 보조선을 만들어 준 다음에 그 다음에 정리 어떻게 할 거냐면, 나머지가 하나, 둘, 셋, 넷, 5개니까 오각형이잖아요. 540도가 나와야 될 텐데, 자, 각이 여기가 x고 여기가 y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우리가 삼각형을 보면 앞에서 각을 배웠어요. 마주 보는 각, 막꼭지 각은 서로 같다라고 했죠. 얘네 2개의 각이 똑같아요. 그러면 이쪽에 있는 거 세미 동글, 이쪽에를 x 이렇게 정리하면 이 동그라미하고 x의 더한 값이랑 x랑 y를 더한 값이 똑같아야겠죠. 맞지? 왜냐면 막꼭지각으로 각이 하나가 똑같으니까 나머지 2각의 크기의 합 x랑 y 더한 것이 위에 있는 쌤이 표시한 동그라미와 x의 각을 합친 거랑 같습니다. 근데 막 이제 이렇게 막 억각이에요 하면서 이렇게 각을 올린 친구들이 있어. 사실 의미는 억각은 아니지만 2개 더한 것이 이렇게 2개 더한 거랑 똑같다. 되셨죠? 그러면 이거 2개 더한 값을 구하라는 거랑 똑같아요. x 플러스 y를 구하라는 건 동글 플러스 x를 구하라는 거랑 똑같으니까 540도에서 하나, 둘, 셋, 지금 각 5개 나와 있는 거 빼주면 동그라미 플러스 x각을 구할 수 있겠지, 선유야. 승아 이해되나요? 오케이. 자, 그래서 밑에 있는 2개의 각의 합이 위에 새로 생긴 2각의 크기의 합과 같다. 그걸 이용해서 오각형에서 나머지 각을 빼주시는 거죠. 무슨 말인지 되셨죠? 자, 이렇게 각을 계산해서 하는 거야. 자, 그래서 첫 번째 거 482번 정리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480 저기 밑으로 내려가 볼게요. 485번으로, 자, 482번 다 구한 다음에 얘를 마지막 거. 나머지는 풀어오시면 될 것 같아요. 계산이 많이 어렵진 않아서. 그렇죠. 각을
5페이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75페이지. 오케이. 자, 옆에 486번 유형. 자, 정다각형에 대한 설명. 빼고요. 자, 밑에 있는 자 488번 문제 볼게요. 488번 488번하고 489번 문제 두 개를 풀어보겠습니다. 밑에 거 두 개. 문제를 2주 잘 읽어야 돼. 자, 문제를 다시 읽어봐. 칠판을 좀 같이 할게요. 첫 번째 거는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연주야. 두 번째 거를 그래도 거의 다 친구들이 풀었는데 선생님이랑 똑같이 풀었는지 모르겠어. 좀 팁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자, 489번 문제는 우리가 한 내각, 한 외각 두 개 더하면은 승아야 몇 도라고 그랬더라? 그렇지, 180도. 자, 한 내각하고 한 외각을 더하면 항상 180도가 나와야 돼. 그러면 그 원리를 이용해서 내각이 7이고 외각이 2라 그랬어. 그럼 우리가 이제 붙여서 뭐 7x, 내각은 7x, 외각은 2x, 180 이렇게 풀면
x값이 20이 나오겠죠. 맞죠? 자, 그러면 자, 외곽이 있고 내각이 있어. 그럼 각을 한 각만 정리했더니 자, 이렇게 해서 내각은 140도가 될 거고 외곽은 40도가 된다는 얘기야. 그치? 그런데 우리는 내각을 이용하기엔 공식을 써야 되는 게 너무 많잖아. 계산이 좀 복잡하잖아. 왜냐면 내각의 크기야 합은 계산을 해야 되니까. 하지만 외곽의 크기의 합은 항상 몇 도야? 360도야. 그러면 외곽이 40도가 나왔다는 건 얘는 몇 각형이라는 거지, 예주야? 국악. 그렇지. 외곽을 이용해야지 다각형을 계산하기가 더 편하다는 얘기야. 이해되실까요? 오케이. 그래서 외곽을 계산하시고 외곽을 이용해서 40도니까 이 다각형은 360 나누기 40 해서 구각형이 나와야 되는구나. 다각형을 정리를 바로 하셔야 돼요. 물론 이제 앞에 정이 붙었으니까 정구각형이 되겠지. 자, 이렇게 정구각형이 될 거야. 그럼 이 정구각형의 한 꼭지점에서 그을 수 있는 그것도 문제를 대각선의 개수를 구하랬으니까 마무리 하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다각형을 정리할 때 항상 외곽을 잘 활용하자. 아시겠죠? 외곽을 잘 활용하면 좋겠다. 자, 옆에 유형 보겠습니다. 자, 옆에 유형 490번. 여기는 세 개를 다 풀어볼까요? 유형 20번은 세 문제를 다 풀도록 하겠습니다. 정다각형이니까 변의 길이도 같음을 이용해야 되겠죠. 변의 길이가 같으니까 이등변 삼각형이 나오겠네. x를 구할 수 있겠죠. 이렇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76페이지 옆에. 자, 76페이지 각도 정리하는 건데. 자, 빼고. 하네요. 밑에 거 두 개로 하겠습니다. 494번. 자, 얘도 정다각형이에요. 정다각형 494번. 각도 정오각형일 때는 몇 도인지 이제 자주 하다 보면 외우겠지. 오각형인데 예주 오각형 외곽을 이용하세요. 외곽은 항상 360도라고 했잖아 쌤이. 외곽을 이용하시면 좀 더 편하겠지. 360 나누기 5 해보세요. 그럼 외곽이 나오죠. 항상 외곽이 필요한 문제는 외곽을 이용하는 게 좋아요. 360 나누기 얼마 이렇게 해주시는 게. 내각의 크기하고 뭐 하는 거야? 외곽으로 하려니까 예주야. 외곽을 잘 활용을 해야 되는데 360 나누기 8 하면 되잖아요. 그럼 외곽이 나오니까 그러면은 외곽을 이용해서 내각을 바로 구할 수 있는데 아까 팁을 드렸는데 자꾸 이용을 안 하면 계산이 복잡해지고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자, 하신 거 가지고 이미 여기 다 보였잖아. 여기랑 여기가 똑같이 정다각형이니까 각이 여기 다 똑같겠지? 이거 알고 135도 그렇지? 360에서 얘를 빼면 되겠다, 그렇지? 한 바퀴가 360이니까. 마무리 계산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자, 496번 실생활 문제입니다. 496번. 자, 실생활 문제에서
자, 대각선을 활용합니다. 대각선 개수를. 자, 실생활 문제에서 대각선 개수를 활용할 건데 이 칠판 잠깐 볼게요. 자, 악수를 할 건데 모두 다 한 번씩 악수를 하는 게 아니라 양 옆에 앉은 사람을 제외한 멀리 떨어진 사람하고만 악수를 하겠다는 거예요. 맞죠? 자, 바로 옆에 있는 애랑은 악수를 안 하겠다는 거예요. 멀리 떨어진 애들만 악수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선유야 뭘 계산하라는 얘기죠? 모든 대각선. 그렇죠. 자, 멀리 떨어진 애들하고만 악수를 하겠다는 건 대각선의 개수만 계산하라는 거예요. 맞지? 자, 대각선 개수 구하세요 이 말을 실생활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애들, 바로 옆에 있는 애들을 제외한 나머지를 계산하는 거야. 그런데 이 말이 없이 그냥 6명이 총 앉아 있고 이 6명이 모두 악수를 해야 된다고 해, 한 번씩. 그러면 모두 악수를 한다고 하면 우리가 대각선 개수 구한 거에다가 플러스 옆에 있는 애 거도 악수를 하겠죠. 악수를 옆에 거를 옆에 사람하고 악수한다는 건 결국은 뭘 계산한다는 거죠, 소정아? 양 옆에 있는 사람하고 악수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 뭘 계산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X각형만큼. 그렇지. 꼭지점이나 변의 개수를 얘기하는 거겠지. 대각선 수에다가 플러스 변의 수만큼이 더 합쳐집니다. 그 다각형의 변의 개수만큼 합쳐지는 거야. 자, 대각선만 구한다라는 건 바로 이 옆에 있는 사람은 제외한대요. 옆 사람을 제외한다는 얘기는 대각선만 가지고 계산하겠다. 그런데 모두 악수를 해야 된다라고 나오면 대각선 개수도 구하고 그 다음에 옆에 있는 다각형, 얘는 육각형이니까 변이 6개가 추가되겠죠. 변의 개수까지 포함해서 전체를 계산하면 모든 사람과 한 번씩 악수를 하는 게 되는 거다. 이해가 되실까요? 오케이, 그래서 문제를 잘 읽어야 돼. 모두 악수를 하라는 건지 옆에 사람은 제외하고 악수를 하라는 건지 아시겠죠? 문제를 잘 읽으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답을 구할 거야. 496번 답 구하시고 498번 제일 마지막 거만 한 번 더 해볼게요. 자, 악수하는 문제 496번 정리하시고 제일 마지막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이렇게 했고 그렇지. 점이 7개죠. 그럼 대각선 공식 사용하시면 돼요. 공식 사용하세요. 승아, 대각선 개수 공식 있잖아요. 대각선 개수 공식 사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498번까지 문제 풀이했습니다. 자, 마지막 이제 페이지 조금 더 어려운 문제, 응용 문제가 있는데 거기에서 몇 개만 정리하고 네, 오늘 이제 다른 걸로 넘어갈게요. 다른 사람들 잠깐 쉬세요. 다 했죠, 선유?